예, 이번 강의는 3의 7절 유체 요소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체 요소에 작용하는 힘은 표면력과 최적력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체 요소에 작용한다는 힘은 여기 유체가 이렇게 있을 때 아주 작은 유체 요소를 띄어내어서 이런 유체로 앞에서도 그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체각 1에서 이미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관심이 대상이 되는 유체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체 요소에 작용하는 힘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되겠고 보다 보면 압력에 의한 힘도 있을 것이고 유체가 움직인다면 마찰력에는 전단 응력도 작용하고 이런 응력도 작용하고 이럴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체 요소라 하면 이런 유체 요소를 띄어냈을 때 뭐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요. 이랬을 때 이 유체 요소에 작용하는 힘은 크게 표면력, surface force, body force, 최적력. 우리 영어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surface force, body for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surface force는 표면력은 유체 요소의 표면에 작용하는 힘으로 표면에서의 응력에 의한 힘이 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배웠지만 이런 유체 요소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표면입니다. 표면에 작용하는 것은 이렇게 수직 응력이 작용하죠. 응력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고, 모든 표면에서 다 응력에 곱하기 면적을 하면은 힘이 되죠. 그것을 우리는 표면력이라고, surface force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유체 요소에 작용하는 힘은 그 표면에 작용하는 힘밖에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무엇이 있겠습니까? 항상 내가 유체각 1에서 또 어떤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그리면은 힘은 항상 외부에서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여기서 강조하지만 누가 누구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똑같은 힘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외부에서. 이런 응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요 위에 유체가 여기에 작용하는 주위 유체가 이렇게 작용하는 응력이고 이렇게 되겠죠. 유체 사이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외부 가장 큰 놈은 이렇게 지구가 있죠. 지구가 이놈을 잡아당기겠죠. 바로 대표적인 것이 중력에 의한 힘이 최적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면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체 입자 전체에 작용해서 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합하면은 이 전체 무게가 되겠죠. 전체 무게. 중력에 의한 힘입니다. 무게죠. 쉽게 말하면. 이 힘은 물체 질량 전체에 골고루 작용하게 됩니다. 물체에 있으면 여기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다 했는데 이게 합한 최종 합력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 외에 또 전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유체가 자성을 띤 유체라면은 자기에 있으면은 자기력이 있을 것이고 전기장에 의한 최적력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평생 이런 거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최적력 중 하면은 그냥 중력에 의한 힘이 바로 최적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유체 요소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로 나눈다. 표면력과 최적력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쉬운 것은 중력에 의한 힘이 되겠죠. 최적력은 쉽습니다. 이런 유체요소를 이렇게 그려놨을 때 이런 유체요소가 있다면 이 유체요소에 작용하는 모든 유체 입자에 다 합하는 그 힘이 바로 로에다가 dx 부피 하면은 질량이 되겠죠. 전체 질량이 되겠고 g를 곱하면은 바로 최적력이 되겠고 우리는 최적력을 body force라고 body force 필기체로 하면은 손으로 적으면 이렇게 적겠죠. 대문자로 하면은 정체, 대문자로 하면은 벡터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F바디는 이렇게 되면 ρ, G, dV가 되겠고, 이 dV라는 것은 이 부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최적력은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쉽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358식처럼.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유체요소에 작용하는, surface force를 하려면 이 표면에 작용하는 응력을 봐야죠. 실제 응력은 많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도 있고 다 있는데 응력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다 있는데 그림 3의 10은 X 방향에 작용하는 응력의 방향만 나타냈습니다. 즉, 이 단면에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이 단면에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그런 식으로 다 나타냈습니다. 아마 이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적력 건데 최적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할 것은 좀 지우고 할게요. 그림에서 보듯이 앞에서 했죠. 이렇게 했는데 단위 부피당 부피로 나누면 우리는 소문자 F, 이 책에서는 소문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문자 FB는 이제 뒤에서도 자꾸 나옵니다. 이제 항상 이렇게 기호로 적었다는 얘기는 이 기호가 뭐를 뜻하는지를 보고 이해를 하면 되죠. body force인데 소문자, 단위 면적당의 힘, body force 하면은 요거 나누면 바로 요 G가 되겠죠. 쉽죠. 즉 벡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다 나열하면 요 X방향의 성분, Y방향의 가속도, Z방향의 중력 가속도 이렇게 나타내고 이것을 첨자로 나타내면은 벡터니까 FB인데 I 방향의 성분은 OG, I 이렇게 되겠죠. 이 벡터를 첨자로 나타내면은 3의 60C 뒤에서 우리가 이걸 이용할 겁니다. 이런 식을 이렇게 중력에 의한 최적력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응력에 의한 힘 역시 그림 앞에서 설명한 겁니다. 이 그림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응력의 방향이 전부 X방향인 것만 표시했습니다. 뭐 이런 거 안 나타냈죠. 전부 X방향 2단면에서 X. 그런데 우리 앞에서 똑같습니다. 가운데에서 응력 상태가 요즘의 응력 상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시그마 XX, 시그마 XY, 시그마 XZ, 시그마 같죠. YX나 X 이건 같은 거 시그마 YY 이렇게 가운데점에서 이런 상태가 주어지면 여기 가운데에서 가운데 상태가 이루어지면 여기서의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XX에다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쪽은 시그마 XX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것이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시그마 X, YX인데 Y 단면에서 X 방향인데 위쪽으로 합시다. 요거 봅시다. 요거부터 보면은 시그마 ZX인데 위쪽으로니까 플러스 이렇게 될 것이고 밑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오른손 법칙을 하면 XY, Y가 뒤쪽이 플러스죠. 뒤쪽이 따라서 뒤쪽 단면이 이게 시그마 YX 이거 뒤쪽 단면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전부 응력이 플러스 상태일 때를 나타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응력 상태가 시그마 XX가 100이다 하면 여기 상태는 100 플러스 라운드 시그마 기울기죠. 시그마 XX 라운드 X 2분의 델타 X 하면 이거는 증가하는 방향이라면 예를 들면 100점 예를 들면 01 이쪽은 예를 들면 숫자로 했다면 99.99 예를 들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 방향은 자 이게 플러스라면 이 단면에서 플러스 이렇게 되고 이 단면에서 응력의 상태가 플러스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이렇게 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Z를 보면은 자 응력 상태가 다 플러스인 경우를 가정하고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 타우 ZX가 있다면 요 위에서는 타우 ZX는 있는데 이런 방향이 돼. 플러스 단면에서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죠. 항상 밑에. 이런 식으로 상태를 요거 다 그림을 다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Y는 앞쪽이 마이너스, Y는 뒤쪽이 플러스니까 뒤쪽이 여기는 플러스. 근데 이 방향 플러스 방향. 이 단면은 눈에 보이는 요거는 마이너스 단면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향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음원선이. 자, 이렇게 응력의 상태를 그림을 나타낼 수 첫 번째 있어야 되겠고요. 다 양의 상태 방금 설명한 겁니다. 양의 이런 상태를 가진다. 어디서? 가운데서. 가운데점에서 중앙점에서. 그러면 표면에서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각각 응력의 성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편의상 복잡하니까 먼저 오른쪽 및 왼쪽 면에서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만 알아보도록 요거와 왼쪽 요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얘기했죠. 시그마 XX, X0 플러스 가운데점이 X0고요. 2분의 DX에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고 이것이 이렇게 된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시그마 X, X0 마이너스 2분의 DX점에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요거는 플러스라고 가정, 요 플러스,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x방향에 대한 표면력은, 즉 이쪽 단면과 이쪽 단면의 요 힘과 요 힘에 의한 표면력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에다가 면적 곱하면 되겠죠. 요거에다가 면적 곱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dx, dy, dz 그림에 표시되는 dy, dz 곱할 힘이 되겠죠. 그럼 이쪽에 작용하는 힘은 여기다 역시 또 dx, dy, dz를 곱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두 힘에 의한 힘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빼기죠. 왜? 응력의 정의는, 응력의 부호는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작용할 때 이 응력의 부호는 플러스지만, 힘은 이 응력에 의한 요 면적 곱한 힘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즉 힘은 마이너스니까 이거 빼기, 응력이 이래 작용하니까 일로 당기고 일로 당기니까 힘은 요거 차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울 거 지우면은 여기 지워지나요? 여기 지워지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남죠. 즉 오른쪽 및 왼쪽 면에 지금은 이쪽 면하고 이쪽 면만 본 겁니다. 그것도 X방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면이 6개니까 아래 위 앞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앞면과 뒷면, 예. 앞면과 뒷면에도 똑같이 할 수 있죠. 요거는 요거에다가 빼기, 요 방향이 또 반대죠. 앞면, 앞뒤. 이러기 때문에 앞에 작용하는 것은 요거고, 뒤 이거니까 요거에다가 면적 곱 빼기 요거 하면은 요거에다가 빼기 요거, 면적은 동일하다 똑같으니까 뒤에 이렇게 하면 요렇게 됩니다. 이건 어디? 앞면과 뒷면에서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윗면과 아래 위에서도 역시 하면은 ZX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일일이 안 해봐도 뭐 다 해놨네. 일일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합하면 이렇게 되겠죠. X 요거 응력에 의한 힘의 차이. 근데 이 모든 건 전부 X방향으로 작용하죠. 전부 X방향으로 작용하는 순 힘입니다. 따라서 미세 요체에 작용하는 표면력은 이걸 다 합해주면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전체가 되겠죠. SX는 이것을 라운드 시그마 XX, 라운드 Y 이거 전체를 합해주면은 SX가 뭐라? 자, 이제 기호라 그랬죠. X방향으로 작용하는 surface force를 저는 이렇게 적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야? 근데 미소 요소의 자체에서 X방향으로 작용하는 표면력이 되겠죠. 지금 우리는 X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만 다 취급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방향으로 작용하는 표면력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Y방향 및 Z방향으로 또 과정을 쫙 해보면은 지금 SY는 이렇게 적히고 SZ는 이렇게 적힐 것입니다. 시간이 남는 사람은 한번 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XX, X, 예, 여기 D가 바뀌네. 방향이니까. 이 시그마 앞에 거는 면이고 뒤에 거는 X면 X방향으로 작용하는 전체 응력이니까 Y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방향을 보면은 얘가 Y가 되면 되겠고 Z방향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 종합이죠. 물체 표면에 작용하는 표면력의 X방향 힘, Y방향 힘, Z방향 힘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힘은 X방향 성분, Y방향 성분, Z방향 성분이니까 벡터가 되겠고 표면력 S를 전체를 나타내면 S는 X방향의 힘 성분에다가 I, Y의 J방향, Z의 K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표면력 S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벡터니까 성분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라운드 SX가 이렇게 됩니까? SX가 어떻게 된다만 알면 되죠. 요거 의미 알면 되죠. 요거 SX 앞에서 이 라운드 시그마 어떻게 됐나요? X
라운드 x dx 이건 다 d하고 플러스 라운드 시그마 어떻게 됐나요? x y 아니죠, y x 라운드 y 플러스 라운드 시그마 z x 라운드 x에다가 dx dy. 그러니까 이 부분 세 부분 합해져 있는 부분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우리가 j가 합해지는 거죠. i는 x방향, d는 이렇게 하면은 인덱스 노테이션 천자 표기부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다시 dx, dy, dz는 dv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dv는 dx, dy, dz고 z는 더미 인덱스다. 실제 이 방향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i 방향의 성분, x 방향, y 방향, z, i가 1, 2, 3 이렇게 위에 세식을 이렇게 한식으로 적을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단위 부피당 표면력을 소문자로 똑같이 하면은 dv분의 s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역시 소문자로 나타냈고요. 단위 부피당. 근데 이것은 역시 첨자를 사용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뒤에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소한 요체에 작용하는 앞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죠. 첫 번째, 미소 요체에 작용하는 최정력, 그 다음 미소 요체에 작용하는 표면력 두 개를 합하면은 바로 미소 이런 유축에서는 표면력과 최정력 합한 힘이 되겠죠. 작용하는 힘. 그것은 자, 표면력과 최정력을 합하면 되겠고, 단위 부피당의 표면력과 최정력을 합하면 되겠고, 똑같이 이 미소한 유체에 작용하는 단위 부피당의 힘은 나누면은 역시 이렇게 되고, 단위 부피당 표면력과 단위 부피당의 최정력 합한 이런 식이 되겠고, 이것을 다시 각각 이걸 다 대입을 하면 이 FI라는 것은 SI 플러스 F 바디 표면력과 이것의 성분, 요거는 표면력이고 이것은 최정력 바디 포스가 되니까 우리가 367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또 사용하게 될 겁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유체 유동장에서 응력이 이렇게 표시됐다 할 때 어떤 한 점에서 응력 상태가 x, y, z 위치에서 x, y, z 위치에서 응력 상태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합시다. z 방향으로는 전부 0이네요. 뭐 이렇게 요거는 있고 어쨌든 z 방향. 자, 요게 시그마 xx고 요게 시그마 xy고 요거와 요거는 대칭이라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대칭. 이렇게 주어질 때 어떻게? 단위 부피당 작용하는 표면력과 최중력을 구하라. 중력은 마이너스 z방 좌표를 x, y, z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좌표를 중력에 설정했을 때 표면력과 최중력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단위 부피당 최중력은 쉽죠. 로지 이렇게 되니까. 근데 중력의 gx, gy 이쪽은 0이죠. 이쪽은 마이너스 g. 따라서 마이너스 g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k인 거죠. 중력의 방향. 따라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 단위 부피당 표면력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뭐 공식은 책 보고 하면 됩니다. 안 외워도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그마 xx가 요거 그대로 대입을 하면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 sy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단위 부피당 표면력과 최정력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벡터로 나타내면 I 방향, J 방향, K 방향이니까 표면력은 표면에 어떤 이런 유체, 작은 유체 요소가 있다면 이 방향에서 중력 방향 이렇게 사용할 것이고, 표면력의 합은 AB가 1, 1을 합시다. 그러면 I 방향으로 이렇게 IJ 뭐 이런 식으로 표면력의 합은 이렇게 XY가 있다면 이렇게 작용하겠네. 이 힘, 중력에 의한 토탈 힘은 이런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해서 응력 상태가 주어지면은 우리는 표면력과 최정력은 뭐 쉽게 구할 수 있고 표면력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단위 부피당 힘은 식 1과 2를 합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얘기했죠. 이렇게 합하면 되겠습니다.
시그마 ZZ는 마이너스 100으로 0은 아니지만은 Z 방향으로 작용하는 표면력의 성분 SZ는 0입니다. 이 말은 라운드 시그마 ZZ 라운드 Z 이것이 기울기가 중요하다는 거지.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응력이 100, 100 이렇게 똑같이 100, 100이면은 이 응력에 의한 힘은 없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응력에 의한 차이가 중요합니다. 이쪽 면과 이쪽 면의 응력의 작용하는 응력의 차이가 있을 때 이쪽 방향의 힘이 이게 100.1이고 이게 99.1의 차이가 있는 거지. 똑같이 100 위치에 따라서 다 같이 응력의 상태가 100 이렇게 주어지면은 마이너스 100일 때는 Z 방향의 표면력은 당연히 0입니다. 응력의 크기가 여기도 있으면 크기가 표면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응력의 기울기, 압력도 마찬가지죠. 압력도 우리가 압력 나중에 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응력의 기울기 또는 응력의 차가 표면력에 영향을 줍니다. Z 방향으로 일정한 응력 시그마 ZZ는 표면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